대통령제를 원하는 우리 당원들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내각제로 갑시다 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날린다니까. 당의 주인이 이재명이 아니고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에 출마할 때 경남에 이제 맞아요. 지역위원장이었었잖아요. 네, 경남에 1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한 지역위원회는 대통령 우선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었고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재명 경선 캠프 경남 그 대표를 맡으면서 이재명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유능함. 일개 시장이 대통령이 해야 될 정책을 하고 그런 있는데 의미구나. 대부분 나처럼 그 40대 초반에 차관이 되면 내가 그 당시에 최연소 차관의 최장수 차관이었거든. 나도 잘난 맛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어깨 뽕이 빵빵빵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막 과시하고 싶었던 그 시절 아니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을 딱 보면서 어깨에 뽕이 뽕뽕뽕 다 빠져버렸어. 정치오락실의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의료원을 이재명은 만들었고 홍준표는 폐쇄를 시켰어. 진주의료원을. 그때 경남에서 했던 이야기야.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성남으로 이사간 사람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경남으로 이사 온 사람 가장 운 나쁜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문석 2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1부를 못 보고 2부로 바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양문석 1부에도 정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1부도 나중에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전에 의원님 혹시 구독자들한테 정치오락실 구독 한번 해달라고 요 멘트 한번 가능할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할 때 반드시 알람을 좀 설정해 주십시오. 구독자 아무리 많아 봐봐야 이 새로운 동영상이 들어온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센스가 보통이 아니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2부는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의원님한테 요거 첫 번째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 이재명 대표 잘 몰라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차를 마셔본 적도 없고. 친문에 관련된 그런 질문은 아니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는 친명이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개딸입니다. 예.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좀 어떤 점에서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에 썼던 글 중에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에 나서라 라는 이제 요청을 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당 총재나 그 당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주인과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헌법 개정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라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설 수가 없어요. 내각제로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면 우리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도 날려요. 대통령제를 원하는 우리 당원들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내각제로 갑시다 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날린다니까. 당의 주인이 이재명이 아니고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20년 전에 정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김경수 전 지사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원 주권, 그리고 당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뭐 김부겸 전 총리가 그렇게 네. 이야기했나? 임종석이 이야기했나? 네. 팬덤에게 네. 끌려다니는, 그 다음에 팬덤이 부리는 이런 표현을 썼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20년 전에 사용하던 정치 문법이에요. 당연히 끌고 가는, 그 다음에 부리는이 당연한 거지. 주인이라며. 주인이면 자신들의 대리인들, 자신들의 청지기들을 부리는 게 너무너무 맞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팬덤이 부리는 정치인. 당연히 팬덤이 부리는 정치인이 맞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주인이라며. 팬덤이 주인이라며. 그럼 팬덤은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게 팬덤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파리를 하지 마라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명령은 민주주의 최후에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러한 팬덤이 확장되고 더 이 고도화되고 더 강력해지도록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노무현의 비서였고 문재인의 비서였다라는 비서로만 팔아먹고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서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브랜드만 땡겨 쓰는 이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 어쨌든 자신들의 권력을 또 쟁취하려고 하고 또 그런. 아니,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 안 해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그런 걸 이용한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노무현의 알맹이는 숨겨버리고 노무현이라는 브랜드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거지. 비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어제 뭐 이재명 대표랑 이제 회동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제 지도자나 이런 입장에서 그들을 당연히 이제 화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원들은 막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시각으로 우리 당원들은 그런 좀 저런 뭐 임종석,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의 저런 거 보면 막 열불 터질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떻게 마음을 삭히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저걸 보면 좋을까요? 제가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 하지 마라. 네. 노무현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이나 장차관들 소유물이냐, 네, 이게 네. 부동산이냐, 믿을 거냐, 네. 우리 민주당의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것이고 우리 역사의 소중한 자산인데 네. 왜 니들은 맨날 파리하면서 외래 훼손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칭찬하거나 개성하려고 하면 너가 노무현을 얼마나 안다고, 너가 노무현하고 얼마나 친하다고, 너가 문재인하고 얼마나 안다고 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단하고 독점하려고 하느냐, 네. 이제 이런 거를 썼어요. 1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합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뒤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내가 썼는데요. 그때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요. 네, 예. 정말 당원들이 훌륭하다라고 보는 게, 양문석은 하지 마라. 우리가 할게.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양문석은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대신에 우리가 할게. 이게 우리 당원들의 힘인 거예요. 이걸 자꾸
자꾸 왜곡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은 당원들에게 그다음에 팬덤에게 단호히 하지 말라 경고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팬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어요. 작은 차이보다 큰 차이를 보자. 총구는 안에서 밖으로. 이런 표현들을 꾸준히 수차례 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당원들은 끊임없이 당내의 반격 세력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다고. 그럼 이 책임이 이재명 책임이야? 아니죠. 주인들이 결정해서 주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주인들이 부리는 대표 종복이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좀 통합, 그 다음에 포용, 그 다음에 탕평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이재명 때문이라고 또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지. 이 차이예요. 그러네요. 이게 20년 전의 문법과 이재명 시대의 문법이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내각제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헌법 개정 이야기했죠? 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는 게 대표적으로 언론판에는 한겨레의 성한용 그런 애들이 쓰는 칼럼들 보면 끊임없이 또 악성 팬덤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우상호 이런 자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우죽순 튀어나오는 김씨들 플러스 원 플러스 3 플러스 1인가? 심플스. 임종석 이런 애들. 네. 이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20년 전 그 사고에서 갇혀 나오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정치오락실 이번 광고 시간은 바로 벨라잇입니다. 정치오락실에서 광고를 하고 사장님이 전화를 오셔서 이거 반응 되게 괜찮았어요 라고 하시던데, 이건 취침 30분 전에 먹으면 진짜 꿀잠을 자는 그런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또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국일수록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 벨라잇 멜라토닌 요걸 먹어주시면 굉장히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100% 출출한 그런 식물성 멜라토닌인데, 일반 합성 멜라토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안정성을 자랑한다는 건데요. 요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면세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해외여행 갈 때 또는 다음 아침 일찍 어디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잠자기 30분 전에 먹어주시면은 아주 취침에 효과가 좋다. 실제로 저도 거짓말인 줄 알고 집에서 취침 30분 전에 먹어봤는데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식도 안 하는 건데,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정치오락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당당 때문입니다. 벨라잇이라는 제품과 같은 회사인 웰스앤헬스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웰스앤헬스 하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 브랜드죠. 당당 때문에는 뭐냐면 요 한 포에 혈압과 혈당 관리에 좋은 5가지 부원료를 한 포에 담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찌뽕나무와 천연 인슐린인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이 뽕나무잎, 그리고 혈당 잡는 돼지감자 추출물까지 원료 배합이 핵심이라는 건데, 요거 액상 형태로 한 포에 다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액상 형태면 장점은 뭐냐? 몸의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고 막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식후에 바로 요거 한 포 드셔주시면 혈당이 확 내려가면서 건강관리에도 또는 다이어트에도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꼭 당뇨 걸린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 또는 식후에 졸리다 이런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당뇨 카페에서 20만 당뇨 카페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보시면 많은 후기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하시면 특별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배송 메시지에 정치오락실이라고 써주시면 추가 혜택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양문석이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옆에 동료로서 평가 주셔도 좋고, 뭐 친구로서 뭐 다양한 형태로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개인적인 스킨십은 거의 없었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에 출마할 때 네. 경남에 이제 맞아요. 지역위원장이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경남에 1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18개 지역위원회 중에 이제 한 지역위원회에 있는데 통영 우선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재명 경선 캠프 그 경남 그 대표를 맡으면서 이재명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유능함.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유능함. 예. 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됐었을 때가 제가 차관급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했었어요. 아, 네네. 그때 시기가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페이스북을 했는데 정책을 던질 때마다 저거를 갖다가 시장이 해도 되는 정책이야? 할 정도로. 오. 무상교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 할 정도도 되는 정책이야라고 의문을 품으셨던 건 원래 보통 다른 시장들을 안 하는 그리고 시장이 못 하는 그런 정책들이라는 건가요? 안 하는 이었지. 안 하는. 그리고 몰랐던. 몰랐던. 일개 시장이 대통령이 해야 될 정책을 하고 그런 있는데 의미구나. 무상급식 뭐 무상교복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막 튀어나오잖아. 네, 맞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능함들이 뭐 계곡 그 정비하는 걸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거는 수백 가지 중에 한 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부분 나처럼 그 40대 초반에 차관이 되면 내가 그 당시에 최연소 차관의 최장수 차관이었거든. 아, 최장수 차관이셨어요? 오, 몰랐다. 그 시점에. 오, 예, 예. 나도 잘난 맛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어깨 뽕이 빵빵빵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예,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막 과시하고 싶었던 그 시절 아니야. 예, 예. 그런데 이재명 시장을 딱 보면서 어깨에 뽕이 뽕뽕뽕 다 빠져버렸어. 와, 이 사람 정말. 그 다음에 싸울 줄 아는 사람. 시장이 나와서 싸워도 돼? 저렇게? 시장이 집회에 나올 수 있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의 상승을 뛰어넘는 겁니다. 말씀 주신 거는 이재명이 뚫고 온 길이 독보적이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적으로 확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 네. 나는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유능함이라고 네. 이제 평가하는 거고. 예. 대부분 역지사지를 하거든. 네. 내가 성남시장이었다면 내가 저런 정책 낼 수 있었을까? 내가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하고 이재명하고 차이가 쭉 나는 거지. 내 나름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선왕조 500년 한국 근현대사 100년 속에 차관이 삭발투쟁을 한 건 최초였거든.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영영진 행사는 가도 되는데 노조 행사는 못 가 하면서 그 경향신문 노조위원장 취임식에 가. 그러니까 우리 방통위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통신사 사장들 오라고 하면 왜 직접 찾아가요? 왜 출장을 가세요? 방송사들 올라오라면 되는데 그게 나의 방통이라는 틀 내에서 내 나름대로의 상상력이었고 새로운 그러네요. 시도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대중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는 이재명을 보면서 와 정말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저 유능함 그 부분이 내가 이재명을 평가할 때 제 1차 평가예요.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겠죠. 예. 43살에 내가 차관을 했는데 나도 그 웬만하면 누구 칭찬 잘 안 하시죠. 안 하는 편인데 이재명을 보는데 나는 저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최고의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양문석 의원님 편에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데 이재명 나라에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또 정치오락실의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이걸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거는 네. 이렇게 비교를 하나 해봅시다. 의료원을 이재명은 만들었고 홍준표는 폐쇄를 시켰어. 네. 진주의료원을. 그때 경남에서 했던 이야기야.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성남으로 이사 간 사람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경남으로 이사 온 사람 가장 운 나쁜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 그 세대를 살고 있는. 네. 그래서 간절히 대통령 이재명을 상상해봐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세대들의 가장 걱정이 뭐예요? 제가 올해 60인데 대부분 이제 제 또래들은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노후 걱정이 너무 많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뭐를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 이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의 아내와 나의 문제로만 안고 있던 이 고민들을
나는 이재명이 풀어줄 거라고 보는 거야. 그게 기본소득이 됐든 뭐 연금이 확장되면서 기본 노인소득이 됐든 네. 이런 방식으로 나라와 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되게 사실 우리 지지자들이 또 바라는 그런 세상 또 같이 꿈꾸시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그럼요. 이제 예,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님도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와 또 대통령이 어떤 세상일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또 지지자들이 되게 좀 뭉클할 만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을 만한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고 저희가 또 2부에 시청자 질의응답 코너가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양문석 의원님한테 미리 공유를 안 드렸는데 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댓글 남겨주신 거 제가 몇 개 추려서 네. 대신 질문을 네. 드리는 코너거든요. 네, 네. 답변은 그렇게 길게 안 주셔도 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리멤버 포에버님의 질문입니다. 네. 언론개혁을 위해서 다음 이재명 정권에서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물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딱 한마디만 하면요. 네. 팩트 체크 없는 기사는 네. 쓰레기다. 팩트 체크 없는 기사 쓰레기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언론 개혁이라는 건 직목적 손해배상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언론 탄압 프레임에 걸린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것도 다 이제 진행되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 예, 좋습니다. TSMR님의 질문입니다. 외모는 왠지 저쪽 진영일 것 같은데 이쪽이라 더 호감이 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고소한다던데 민주파출소 운영에는 문제 없는지 그리고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극우들에게 공격받는 문영배 재판관이나 양문석 의원 등등을 보면서 정의의 편에서 목소리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됐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합니다. 국회에서 내란 세력들에게 분노 대신 쏟아주셔서 너무 속 시원했고 흡사 개국 상인들과 담판을 드렸던 이재명을 봤을 때처럼 인상 깊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원과 함께 남겨주셨는데 일단 민주파출소 운영에 문제 없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요걸 네, 민주파출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뿐만 아니고 또 당으로부터 일정하게 지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체크하고 네. 분류하고 선별해서 언론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자발적인 변호사들이 대거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고발장을 쓰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고발을 속처리하고 하는 그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저는 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인식적으로 이런 글을 쓰면 범죄 행위야. 그리고 고발당해. 그리고 조사받아 벌받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빌드업 되면서 커져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부에서도 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기 대선이 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뉴스 악마화,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판을 칠 텐데 네. 지금 미리 이런 활동을 하는 자체가 일단 그거에 그러니까 예방주사 같은 효과를 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들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테니까 앞으로도 민주파출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파출소에 제보 여러 건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수정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선배님의 국회에서의 멋진 모습에 자랑스러운 성균인 후배입니다. 성균관 예, 후배. 예. 예. 양문석 의원님 정치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도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혹시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치적 꿈,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주인들이 야, 너 수비 봐. 너 공격 봐. 너 골키퍼 해. 넌 주인들이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축구로 따지면 감독이죠. 예. 축구로 따지면 감독이고 아직까지 주인들이 저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계속 당헌이 주인이다라고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많은 그 당원들이 너 최고위원 출마해, 당대표 출마해, 너 도지사 출마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크기의 큰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 종복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 나의 꿈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나는 그만둬도 되고 그리고 더 크게 쓰시려고 주인들이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 쳐주면 더 큰 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항상 총 맞는 놈들이 뭐예요? 지가 결정하는 거야. 함량도 안 되는 놈들이 지가 결정하다가 그 총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정치 철학으로서의 당원이 주인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시청자 질의응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양문석 의원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당원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놓은 지금 이 민주당 체계, 당원이 중심이 된 이 체계에 대해서 사실 양문석 의원님 같은 분들이 되게 필요해요. 많이 도움도 주셔야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 양문석 의원님 후원 계좌가 올라가고 있을 텐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정치인들이 또 이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에 제약을 받거나 좀 그러면 안 되니까 진짜 양문석 의원이 하는 역할, 또 지금 민주파출소도 맡아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데, 혹시 이런 활동에 조금 보탬이라도 되고자, 아니면 또 양문석 의원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우리 양문석 의원님한테 좀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좋고 또 의원님도 좋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오락실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요즘같이 또 추웠던 겨울,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면 슬슬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질 텐데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렵거나 또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따갑거나 이런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글루타셀은 의약품이라기보다는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인데요. 가려운 부위에 이렇게 2번 정도 분사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긁으면 피부 상하잖아요. 긁지 말고 요거를 뿌려주시면 아주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꼭 뭐 가려울 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샤워하고 나서 또는 건조할 때 어디든 다 뿌려주시면 좋고요. 요게 워낙 순하기 때문에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까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믿을만한 제품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글루타셀은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전성 또는 이런 검증이 잘 돼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후기가 5천 건에 가까운 네이버 후기들이 있습니다. 글루타셀 구매하시기 전에 후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 휴대용, 대용량 사시면 휴대용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저희 끝으로 마무리할 텐데, 네. 혹시 당원분들한테 또는 시청자한테, 정치오락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다가 시대 정신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당원이 주인이다가 시대 정신이면 그러면 당원이 주인이 뭘까? 그리고 당원을 향해서 정치인의 태도는 뭘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행사를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 앞줄 쫙 다 앉아? 그 다음에 도의원 쫙 앉고, 그 다음에 시의원 쫙 앉고, 이런 의전의 영역도 왜 국회의원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시민들하고 만나서 요새 어떻습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시중의 고민들을 듣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려. 맨날 보는 놈들끼리 쫙 앞자리 차지하고. 나는 이런 의전의 영역부터 그 다음에 그 공천의 과정, 그 다음에 그 이 당론의 결정의 과정, 그 다음에 그 후보와 그 다음에 당 운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당연한 것이 권위주의적인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통하던 문법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고쳐나가는 과정. 이게 저는 당연히 주의다라는 슬로건 속에서 이재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당원으로서,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훨씬 더 건강한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을 끌고 간다라는 주인의식도 강화돼야 되지만,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정치인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바꾸어가면서 섬길 것이냐, 이 고민을 또 훨씬 요구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아스팔트를 떠나놓으면 수박됩니다. 아스팔트를 떠나지 않고 아스팔트 위에서 여러분과 어깨 걸고 새로운 세상,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다. 네.